그리고 또 이 숙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상생의 이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란봉투법 첫날에 하청 노조가 407곳이 교습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교습 요구 현황을 발표했고요. 상생 교습의 첫걸음입니다. 이게 이제 잘 산불 재난 전선입니다. 강풍도 없었는데 산불이 크게 번졌다? 산림청 초기 대응? 부실? 경북 의성 산불을 둘러싸고 인재 논란 먹구름이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선 과연 어떤 바람이 불고 있을까요? 당시 기상 상황과 대응 과정 시원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기류입니다. 세계유산법 때문에 서울 정비사업 멈춘다? 도심개발 줄줄이 스톱 위기?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도심개발 위로 규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개발 기류를 막는 강한 규제 바람이 부는 걸까요? 아니면 과장된 소문 구름일까요? 팩트체크로 실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여행 온도입니다. 여행 경비 절반 돌려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하면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과연 이 정책이 지역 관광에 새로운 훈풍을 불러올 수 있을지 반값 여행 정책의 체감 온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보는 걷어내고 팩트는 밝혀주는 유사이다 팩트 기상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 중심을 잡는 KT 팩트체크 뉴사이다. 팩트 정리맨 최대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팩트 족집게 강아랑입니다. 오늘도 애매한 가짜뉴스는 가라! 명확한 법적 근거로 팩트를 시원하게 짚어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연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책의 이면을 법과 팩트로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든든한 팩트 길잡이 우리 서연희 변호사님 오늘도 기대하겠고요. 자, 첫 번째로 짚어볼 이야기입니다. 한 산불 보도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제대로 관리를 못한 탓이 아니냐. 이런 댓글도 달렸는데요. 임도가 산불을 키운다? 어허. 아니다. 임도는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길이다. 산불 기세 하나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고요. 네. 심지어 최근엔 열심히 숲을 가꿨더니 오히려 산불을 키웠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억울해. 억울해. 네. 해리 양을 지금 흉내낸 것 같은데요. 네. 닮았나요? 닮아진 해리 양한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플 달릴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논란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짚어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실의 이용권 통제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입니다. 시원하게 팩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팩트 체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답답한 속부터 시원하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 같이 사이다 한 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저희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을 살찌우는 프로그램.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는 사실 확인부터 하고 가죠. 지금 바로 팩트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자, 통제관님, 작년 경북 의성 산불과 관련해서 강풍도 없었는데 산불이 아주 크게 번졌다. 초기 대응이 정말 부실했다. 자, 이런 날선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통제관님이 단호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당시 민간조사단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서는 초기 60시간 동안에 바람이 거의 없었다. 이 점을 문제로 제기를 했거든요. 실제 산불 당시의 기상 상황이 어땠습니까, 통제관님? 먼저 강풍이 있었고요. 네. 초동 대응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확산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강풍 관련 요지는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기상청 풍속 자료를 보니까 평균 풍속이 3에서 5였다.
두 번째는 강풍 여부는 10분 평균 풍속만 네.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27m라는 최대 풍속값은 존재하지 않았다. 요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팩트 체크 해드리면 네. 첫 번째 기상 자료에 의하면 의성 산불 발생 당일인 3월 22일 바람이 없었던 0부터 최대 7.4m 초속 불었고요. 15시 57분에 최대 순간 풍속은 2배 가까운 18m까지 불었습니다. 아니 그럼 엄청 강풍. 세게 불었잖아요. 네, 두 번째 팩트 말씀드리면 기상청 기준인 강풍 여부는 10분간의 평균 풍속도 맞지만 또 무엇을 추가를 하냐면 순간 최대 풍속값도 고려해서 강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급속히 산불이 확산된 때가 5월 25일인데요. 네. 17시 11분경에 하회마을에 있는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일 최대 풍속값이 27.6m가 공식 측정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다수 지점에서 97년 이래 3월 1 최대 풍속 극값 1위를 경신했다고 기상청이 확인해 줬고요. 네. 강풍이 불었고 고온 건조했다. 이게 산불 확산을 끌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네. 네. 순간 풍속이 중요한 것이지. 왜냐하면 그 순간 풍속에 의해서 산불이 확 번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걸 평균 풍속으로만 하면 순간 풍속은 측정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보도 내용과 기상청 공식 데이터가 이렇게나 다르면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서 변호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재난 상황에 퍼지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도 헌법상 소호해야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책들을 인정하는 데 엄격한 판단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재난 상황에서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이나 사회적 혼란이 증가된다면 사회적 비용 역시 많이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선제적으로 그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보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산불 소식이 비단 의성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요, 본격적인 봄, 그러니까 산불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경남 함양, 밀양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대통령도 산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냐라면서 우려를 표했을 정도인데요. 잠시 함께 보고 가시죠. 불이 났을 경우에 진압은 매우 빨라지고 피해는 줄어들었는데 작년 대비 올해 산불이 뭐 60%더 발생했다는데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좀 가능한 방안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죠. 자, 통제관님. 요즘에 산불이 이렇게 잦은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우선 산불의 원인은 99.9%가 인위적인 원인인데요. 아하. 예, 무엇보다 또 건조한 기상 여건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올겨울 강수량이 평년보다 상당히 적었는데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이 역대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남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한 60여일간 건조특보가 유지되는 등 전국 산이 바짝 말라 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일부에서는 숲가꾸기 작업이 오히려 산불을 키웠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속이 꽤 답답할 네. 것 같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산불이 커지려면 한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기상 여건이고 아까 강풍이겠죠. 네. 두 번째는 지형의 요건이고 세 번째는 연료, 탈 물질이 얼마큼 들어있느냐의 아하.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숲의 상태를 잠깐 보면 1953년에 한국전쟁 직후에는 1헥타르에 한 6입방 정도의 나무가 들어있다면 현재는 한 182방, 한 30배가 컸죠. 재난의 관점 탈물질로 보면 30배가 더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숲 가꾸기는 결국 핵심은 연료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를 통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을 벌려주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규모나 확산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30배의 행복을 누리려면 30배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임도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산에다 길을 냈더니 그 길이 오히려 산불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자, 통제관님, 임도라는 게 정말로 이 산불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화를 위한 생명길인가요? 네. 앵커께서 고속도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네. 비유를 잠깐 드리면 고속도로를 냈더니 교통사고가 많아졌다. 그러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고속도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먼저 임도 목적을 말씀드리면 농사 짓는 분들이 논밭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에서 나무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임도입니다. 그래서 길에 차가 다니면 차도이고 사람이 걸어 다니면 트레킹처럼 임도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임도 여부에 따른 풍향, 풍속에 대한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산림이 계곡도 있고 능선도 있고 다양한 지형 타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풍향과 상관이 없다. 두 번째는 풍속도 어떤 때는 인도에서 빠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산림에서도 빠르고 해서 어떤 일정한 경향성을 갖진 않는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앵커님 오늘 산불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오늘 네. 빨간색 의상 입고 오신 건가요? 뭐 그렇다고 해주지요. 지금 양옆이 너무 빨개서 좀 더워 죽겠습니다. 네. 네, 보기만 해도 산불이 생각나는 그런 의상인데 이제 본격적인 산불 위험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통제관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산에 갈 때 이것만큼은 안 된다 하는 핵심 예방 수칙, 혹시 빨간 옷 입고 가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있습니까? 절대 없죠. 빨간 옷 입고 다니시면서 산불 예방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제관님처럼. 네. 제가 아까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두에서 네. 산불의 원인의 99.9%는 인위적이다. 인위적이다. 네. 원인 미상을 빼면 음흠. 1번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이 30%, 입산자 실화가 28%, 두 개를 합치면 거의 60%에 그러네요. 네. 달하는데요. 그러면 영농 부산물 소각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산에 들어갈 때 인화물질, 라이터 아예 안 가지고 가시는 게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요즘 산림 인접해 있는 주택에 화목 보일러 사용하는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남은 재처리 꼭 물 부어서 버려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산림 재난 방지법이 2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중요한 법인데요. 네. 거기에 과태료나 벌칙 조항도 상향시켰습니다. 아하. 또 이 제재만 무서워서 안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우리 노력들이 한 분 한 분 있었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자, 조금 전에 우리 통제관님 말씀을 드리니까 일부 원인 미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숲에 불을 고라니가 질렀겠습니까? 다람쥐가 질렀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예방 수칙 철저히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속이 뻥 뚫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팩트체크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강풍도 없었는데 산불이 크게 번졌다.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 이런 일부 보도는 기상청 데이터와 실제 대응 상황을 종합해 보니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네. 숲 가꾸기 작업이 산불을 키웠다. 임도는 산불의 통로다. 이런 보도 역시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불확실한 정보는 초기에 끄고 확실한 팩트는 데이터로 확인해서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실의 이용권 통제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세계유산법 시행과 관련된 건데요. 시작에 앞서서 몸을 좀 풀어볼까요? 진짜 가짜 OX 퀴즈입니다. 강아랑 앵커 네. 준비됐나요? 네, 앵커님. 네,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해당 지역은 개발이 완전히 금지된다. 하나, 둘, 셋. 가짜? 정답입니다. 아,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한 번 되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가짜. 정답입니다.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네.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 복합적인 것도 해당이 된다. 정답은? 이거 어렵다. 같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정답입니다. 이야. 자,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로 아. 유사이다 앵커의 평소 기본 제가 실력.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지난 2월에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논란이 될 만한 보도들이 나왔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왜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까요? 그러게. 또 그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일까요? 자, 국가유산청 이길배 유산정책국장님과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 유산정책국장 이길배입니다. 오늘 앞에서 본 기사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든 오해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든든합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 분명하게 이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보도 내용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관련된 기사 내용 모두 잘못된,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변호사님 계시니까요. 이 세계유산법이 어떤 법인지, 그리고 이번에 이 재입법 예고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 즉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보존, 관리, 활용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을 가입한 가입국인데요. 2021년에 세계유산법을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의 핵심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그 세계유산 평가에 대한 절차 방법, 네. 그리고 세계유산 평가 사업 범위, 그리고 세계유산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지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세계 문화유산 영향평가를 받게 되면은 네.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아주 길어집니다. 이런 불편을 반영하여서 사전에 세계유산 영향평가 검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속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유산법, 즉 세계유산 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국제 수준의 세계유산 보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은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출된 내용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수용할 부분은 반영해서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요. 전 기사에서 이중족쇄를 채운다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왔는데 단계별로 2번의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 사실입니까, 국장님? 아닙니다. 오.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한 차례만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중복 실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서 뭐 국민들께서라도 사업 시행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사 내용에 한양 도성 인근 20개 정비 사업장 영향에 대한 내용도 있다는데요. 그렇죠. 자, 최대한 앵커님. 자, 한양 도성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하, 왜 이러십니까? 저도 한때 이 수도 서울 시민이었고요. 아, 네. 지금은 행정수도 세종시민. 저는 수도에만 삽니다. 자, 한양 도성 네.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내용은 많으니까 제가 랩으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래퍼 초이가 들려주는 야. 한양 도성. 예. 조선왕조 도읍지 한성부 경계 표시 외부의 침입을 막은 도성. 평균 높이 5m에서 8m, 길이 18.6km, 아하. 1396년부터 1910년까지 514년간 도성 기능 수행. 뿌이. 예. 와, 찢었다.
숨이 너무 찹니다. 아유, 정말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한잔 하실까요? 한잔 하시죠. 짠. 네. 자, 랩하는 김에 제가 우리 제작진한테 랩을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왜요? 얘야, 우리 제작진은 잘 들어라. 연식 오래된 사람한테 이런 거 좀 시키지 말아라. 얘야. 여기까지. 뿅 목걸이 채워드리겠습니다. 감사. 목걸이네. 와. 국장님, 자, 한양 도성 인근의 사업장 영향 이야기, 이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한양 도성은 아직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세계유산 등재 여부뿐만 아니라 향후에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기준이 될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든가 세계유산 지구의 경계 또는 그 속성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아하.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양도성 인근 20개 정비 사업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될 수 있다거나 또는 그로 인해 사업이 멈출 수 있다거나 말하는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양 도성이 아직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지도 않았다는 건 세계유산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이 세계유산 근처가 함부로 개발되는 것보다 고유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요즘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도 이런 예스럽고 한국적인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캐대헌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걸 확인해 봤죠. 자, 그럼 국장님, 이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세계유산법 개정안 시행령은 4월 중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세계유산 영향평가가 개발이나 재개발의 장애 요소라든가 장애물이 그 걸림돌이 아니라 개발과 보존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가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행정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팩트 정리 들어갑니다.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이 한양 도성 인근 정비 사업에 이중의 족쇄를 채운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업계 관계자의 확인만으로 판단을 내려선 안 되겠습니다. 삐삐삐. 네, 잘못 알려진 정보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사실관계를 풀어주신 국가유산청 이길배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백성들이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래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세요. 아니, 갑자기 빵 대신 케이크라니요. 요즘에 빵값은 물론이고 케이크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음흠. 프랑스의 비운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한 말이잖아요.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세요. 이 말 한마디로 공감 능력 제로, 사치의 아이콘이 됐잖아요. 하하, 바로 그 얘기군요. 자, 좀 전에 연기는 100점이었는데 내용은 0점이었습니다. 그거 전형적인 가짜뉴스거든요. 아니, 진짜요? 아니, 이거 전 세계가 아는 역사적인 상식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자,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고백록에 어떤 공주가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으라고 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글이 쓰일 때 마리 앙뚜아네트는 9살 꼬마에 불과했고요. 심지어 프랑스에 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럼 왜 왕비가 했다고 알려진 거죠? 자, 당시에 프랑스는 흉년과 재정난으로 실제로 민심이 폭발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피켓을 들었던 거고요. 이때 사람들은 분노의 대상을 찾아야 했고 사치스럽다는 이미지의 왕비가 바로 희생양이 됐던 겁니다. 그런 거군요. 확인되지 않은 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역사를 바꿔버린 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8세기 프랑스나 지금이나 확인되지 않은 말 한마디가 가진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팩트 확인이 없는 분노는요, 제2의 단두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분 좋은 정책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시죠. 네, 잘못된 정책 정보를 톡 쏘는 시원함으로 풀어드리는 사이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좋은 정책도 여러분께 시원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뉴사이다가 전하는 굿뉴스, 굿 정책입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풀리니까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네, 저도 여행 준비 다 돼 있는데요. 네. 경비 준비만 안 돼 있어요. 통장 잔고가 모자라시는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행은 가고 싶지만 지갑 걱정을 하시는 우리 강아랑 앵커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반값 여행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의 이광윤 서기관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에 근무하는 이광윤 서기관입니다. 국내 여행 반값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알뜰 팁, 오늘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반값 여행 정말 듣기만 해도 설레고 혹하는데요. 진짜 그 정책 이름이 반값 여행 맞습니까? 예, 언론에서 반값 여행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사업, 정식 명칭은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을 여행하면 여행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국가 예산으로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정책의 출발점이 된 성공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전남 강진에서 시작된 이 반값 여행, 이게 큰 효과를 거뒀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남 강진군의 반값 여행 정책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강진군은 관광객이 지역에서 상점이나 음식점 등을 이용하면 그 경비의 반을 반환해주는 지역사랑 상품권 제도를 시행하였는데요. 네. 그 결과 시행 1년 만에 약 280만 명이 강진을 다시 찾으면서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이 활기를 띠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를 정책적으로 시범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처럼 시청자분들도 아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반값이라는 게 어떤 걸 반값에 해준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숙박비가 과연 반값일지 아니면 교통비가 반값일지. 자, 서기관님,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 지역에 가서 먹고, 자고, 보고, 즐기는 모든 비용, 아하. 여행하는 동안 사용하신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네. 오. 여행 가려는 지역에 미리 계획을 신청하고 네. 여행 경비를 증빙하면 개인은 최대 10만 원, 단체는 최대 20만 원까지 어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상품권을 사용하려 지역에 다시 방문하면 지역 관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게 있습니다. 포인트 같이 모바일로 적립이 되는 거죠? 예,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은 저희가 그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서 본인 휴대전화에만 그렇군요. 본인 휴대전화에 있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계좌에 넣어주기 때문에 네. 가맹점 어디서든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갈 수 있는 지역이 전국 어디는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역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네. 전국의 16개 지자체를 선정한 아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네. 충북의 제천시, 전북의 고창군, 전남에는 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등이 있고요. 네. 경남에도 있습니다.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등입니다. 아, 근데 아까 설명해 주신 16개 지역 중에 보니까 네.
강원도 영월군이 있더라고요. 아, 네. 지금 왕과 사는 남자 아, 1000만 관객 돌파하면서 여기에 그렇죠.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간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월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관광지와 숙박을 결합해서 하는 상품들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네. 그 각 지역에서 지금 한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3월 말 정도에 그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아하.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고 네. 어떠한 곳에서 사용을 하면 그 여행 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3월 말 정도에 가시고자 하는 지자체의 안내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예, 환급 꼭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영월 갈래요. 저 영월 갈래요. 다녀오시죠. 네, 네. 다녀와 보겠습니다.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네. 반값 여행을 떠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서기관님,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방금 설명드린 16개 지역 외에 또 다른 데도 가보고 싶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참여 지역을 계속 늘려가실 계획입니까? 네, 그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올해는 이제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16개 지역을 음흠.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하반기에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물론 올해 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는 지역별 점차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님, 환급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네, 그 정책적으로 환급받은 상품권이다 보니 설정된 기한 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기한은 연말까지로 넉넉히 드렸으니 아하. 충분히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여 방문 지역이 너무 멀어서 연내 다시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 진짜요?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팩트 정리 들어갑니다. 올 봄에 국내 관광 계획 잘 세우시면요, 여행 경비는 반으로 줄고 추억은 배로 늘어납니다. 네, 어떤 지역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좋은 정책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 3가지 정책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산불을 둘러싼 오해, 세계유산법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반값 국내 여행 정책까지요. 사실처럼 보였던 이야기들 속에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과장된 정보인지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시간이셨나요?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팩트를 찾는 그날까지 뉴사이다는 쭉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쏟아진 정책 이슈들을 한 줄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우리가 만든 명언이 화장실 벽에 걸리는 그날까지 명언 공작소는 계속됩니다. 자, 우리 이광윤 서기관님 명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값 여행은 통장을 지키고 지역도 살린다. 아,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 변호사님. 네. 개발은 잠깐, 유산은 천년, 세계유산법은 천년을 지키는 법이다. 역시 법과 관련된 부분이라 훌륭했고요. 우리 강 앵커. 네, 숲을 만드는 데는 100년이 걸리지만 산불은 순식간이다. 그렇군요. 굉장히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명언이었고요. 저는